당신의 필요한 앱의 모든 것 앱으로 여는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앱세상의 MC 황병선, 김여선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 참 많이들 사용하시죠? 네. 근데 사실 택배 이용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많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효선 씨는 혹시 택배가 늦어져서 당황한 적 없었나요? 엄청 많죠. 저는 네. 특히 고향에서 부모님께서 음식을 자주 택배로 보내주시거든요. 아. 근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날짜에 제깍제깍 받지 않으면 상할 수도 있어서 맞네요. 이거 정말 걱정이 많았었는데 네. 아마 저처럼 이렇게 택배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은 유용한 앱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스마트 택배라는 앱입니다. 네, 사실 택배가 언제 도착하는지 네. 뭐 맨날 전화해가지고 쇼핑몰에 물어볼 수도 없고요. 맞아요.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불편함을 좀 쉽게 해결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앱인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스마트 택배 여기를 들어가 보면요. 네.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배송을 받았던 정보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현재 위치와 시간대를 즉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하. 유용하죠? 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택배를 지금 또 준비 중이라면 여기 클릭을 해서 상품명과 택배사를 직접 선택해서 다양한 택배사를 모든 조회가 택배사가 가능하군요.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서 택배사를 선택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환경 설정에서 진동 알림과 소리 알림이 있어요. 이런. 이 알림은 스마트 택배가 실행되고 있을 때마다 나에게 즉각적으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정말 안심되고 든든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택배 네. 기다리시는 분들 이 앱을 통해서 내 택배가 잘 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택배가 도착한다는 문자를 받아도 네. 실질적으로 우리 집에 언제 오는지 맞아요. 이게 참 궁금하고 네. 또 계속 집을 비워둬야 되는지 걱정이 많은데 실시간으로 어디쯤 오는지 알려준다니까 매우 유용한 앱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유용한 앱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앱으로 여는 세상 본격적으로 앱 업앤다운부터 출발합니다. 한 주간의 앱 순위를 알아보는 앱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순위는 신작 게임들의 맹활약으로 대대적인 순위 변동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주 영예의 1위는 돌아온 액션 퍼즐 패밀리가 차지했습니다. 이 게임은 한 타이틀 안에서 원터치 방식의 9가지 미니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캐릭터를 꾸밀 수 있는 코스튬 아이템을 120여 가지 제공하고 학교 랭킹 시스템으로 경쟁심을 자극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네요. 2위에 진입한 신작 게임 다함께 붕붕붕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캐주얼 레이싱 게임인 다함께 붕붕붕은 카카오 게임 최초로 실시간 4인 대전이 가능한데요. 미키마우스와 친구들, 토이스토리 등 인기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이 등장해 색다른 재미도 줍니다. 뿅망치, 미사일, 바나나 같은 개성 넘치는 아이템 역시 즐거움을 준다고 하네요. 이어서 앱스토어에는 어떤 앱들이 랭크되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앱스토어 순위는 신작 게임의 파죽지세 속에 빅게임 앱의 선전이 눈에 띄는데요. 영예의 1위는 구글 플레이에 이어 돌아온 액션 퍼즐 패밀리가 차지했네요. 이번 주 주목할 앱은 2위에 랭크된 신작 게임 클럼즈 닌자입니다. 닌자를 훈련시키는 이 게임은 캐릭터를 만지고 던지는 등의 쌍방향적 요소를 극대화했는데요. 트램벌린, 펀치백 등 70여 개의 독특한 아이템을 제공해 색다른 매력을 더했습니다. 사진을 통해 닌자의 성장 과정을 찍고 공유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친구들과 함께 즐겨보세요. 5위에 진입한 빅게임 앱 하야소의 스케치도 눈에 띕니다. 스마트폰에서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이 앱은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크레파스, 물감, 에어브러쉬 등 펜 효과뿐만 아니라 투명도 조절, 줌인, 줌아웃도 가능합니다. 완성된 그림은 우표 아이콘과 함께 SNS로 공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신만의 그림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이번엔 비슷한 카테고리 앱을 비교 분석해드리는 코너 앱 대 앱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블러터닷넷의 오원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빨간색 인상적인 색깔의 옷을 입고 나오셨네요. 타이랑 색깔 맞췄습니다. 아유, 멋있습니다. 자, 오늘 앱 대 앱, 어떤 앱들이 대결을 기다리고 있나요? 네, 그 교수님께서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아, 영화 다들 좋아하죠. 네. 영화 정보는 그러면 주로 어디서 얻는 편이세요? 예전에 사실 PC에서는 그 포탈에서 많이 검색을 했었는데
그냥 블로그 검색을 요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주변 네. 분들께도 영화 정보 얻는 편이고. 와이프가 맨날 알려줍니다. 네. 저도 포털 사이트나 주변 친구들한테 영화 정보를 주로 얻는 편인데요. 네. 사실 요즘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영화 별점, 평점, 알바들이 좀 많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군요. 있어가지고, 예. 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얻는 영화 정보는 신뢰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영화에 대한 정보를 총망라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앱과 또 미국의 영화 정보 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어떤 앱인가요? 국내 앱은 버즈니 영화 가이드, 그리고 미국 앱 같은 경우에는 IMDb입니다. 아, 영화 팬들이라면 아주 관심을 가지실 만한 앱인 것 같은데요.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앱이라. 네. 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자, 1라운드 시장 현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버즈니 영화 가이드는 지난 2010년에 국내 벤처업체 버즈니가 개발한 서비스인데요. 네. 일단 지금 현재까지 총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300만 건을 넘어섰다고 해요. 오, 예. 300만 건이나. 굉장히 인기 있는 앱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매일매일 방문하는 사용자의 수도 15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10년 대한민국 모바일 앱 어워드에서 으뜸 앱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IMD는 앱으로 출시되기 이전부터 세계 최대 영화 정보 사이트 IMDb에서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네. IMDb는 미국 아마존의 자회사인데요. 2009년에 앱으로 만들어져 출시됐습니다. 두 앱 다 사실 영화 팬들한테는 필수 앱이라고 할 만큼 이미 잘 알려져 있네요. 네. 또 역시 중요한 게 이 차별화된 영화 정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보 제공 측면에서 비교해 주시죠. 네, 버즈니 영화 가이드는 영화 평점은 물론 SNS나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나 정보를 끌어모아서 함께 보여준다는 점이 가장 특징입니다. 자동적으로. 네, 이 앱에서는 블로그 평가 등을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반전 있는 영화를 검색했을 때 반전 있는 영화를 별점 순으로 보여주는 등 아하. 신뢰할 만한 정보를 보여주는 게 특징이고요. 네. 그리고 또 현재 상영작, 상영 예정작의 기본 정보, 그리고 배우 캐스팅, 예고편, 사용자들의 별점 리뷰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가까운 극장의 상영 시간표라든지 극장 정보도 함께 제공해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이 버즈니 영화 가이드 앱의 차별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맞는 맞춤 영화를 추천해준다는 점인데요. 사용자가 봤던 영화 혹은 좋아요를 눌렀던 영화들의 정보를 자체 분석해서 이 사용자라면 이런 영화를 좋아하겠구나를 아하. 버즈니 영화 가이드가 자동적으로 추천해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기술이 우리가 요새 전문 용어로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인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이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좋은 영화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니 매우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서 우리 미국 앱인 IMDb 어떤 앱인가요? 네, IMDb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웹에서 서비스가 시작된 서비스인 만큼 명실상부 전 세계 최대 영화 정보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IMDb 같은 경우에는 최신 상영작과 개봉 예정작의 기본 정보부터 영화 예고편, 사용자 평점 리뷰, 그리고 박스오피스 순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배우에 대한 소개, 배우의 필모그래피, 경력, 대표 영화, 배우 사진까지 볼 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특히 IMDb 같은 경우에는 미국 TV 드라마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네. 최신 미국 드라마부터 방영이 종료된 미드까지 아주 깨알같은 정보들이 IMDb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미국 서비스인 만큼 국내 영화 정보는 사실 약간 좀 부실하다는 면이 국내 사용자가 쓰기에는 약간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겠네요. 좀 우열을 가기가 좀 어렵네요. 솔직히 버즈니 같은 건 아무래도 한국 콘텐츠가 많이 잘 정리되어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IMDb는 역시 미국 영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어서 이 콘텐츠의 양과 질 측면에서는 비교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 사용자의 편의성과 부가기능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주시죠. 네,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버즈니 영화 가이드를 말씀드리자면 네. 가장 큰 특징은 쉽고 직관적인 UI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매우 그리고, 쉽군요. 네, 쉽습니다. 쓰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네. 그리고 버즈니 영화 가이드 같은 경우에 부가 서비스 특징은 영화 예매 기능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앱 안에서 영화 브랜드에 관계없이 상영 중인 영화의 예매까지 간편하게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하고요. 그렇군요. 이 밖에도 버즈니 영화 가이드 앱 안에 마련되어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영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영화 이야기를 마음껏 펼쳐낼 수 있다는 점도 버즈니 영화 가이드의 매력입니다. IMDb 역시 많은 메뉴가 굉장히 쉽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부가 기능 먼저 살펴보면 영화에 대한 각종 랭킹 순위와 통계를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아하. 회원들이 뽑은 전 세계 영화 베스트 250, 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장 많이 검색한 배우 순위, 그리고 평점이 가장 낮은 최악의 영화 순위, 이런 재미있는 통계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역시 버지니 영화 가이드의 경우 하나의 앱에서 영화 정보도 찾을 수 있지만 원스톱으로 쉽게 영화 예매까지 가능한 게 상당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IMDb는 아까 말씀하신 그 최악의 영화 저도 그 통계는 좀 관심이 가네요. 네. 어떤 영화가 그렇게 평이 안 좋은지. 네. 두 앱 다 차별화된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자, 3라운드 소비자 평가 측면에서 어떤가요? 사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앱이고요. 그렇죠? 사용자 모두 두 애플리케이션에 우수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 영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영화 평가 정보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간단한 터치 몇 번만으로 영화의 무료 시사회 혹은 다양한 이벤트에 바로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도 좋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IMDb 같은 경우에는 영화의 뒷이야기 등을 알고 싶을 때나 미국 드라마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최고의 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영화 정보는 약간 좀 미비하다는 점이나 전체 서비스가 영어로 돼 있다는 점 때문에 네. 국내 사용자들의 접근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승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앱들로 여러분들도 영화에 대한 지식도 넓히시고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더욱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원석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머니앱 첫 번째는 리워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색다른 비즈니스 앱 스마트넷입니다. 스마트넷은 회원끼리 서로의 명함을 스마트폰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회원들의 스마트폰에 광고 중계 기능을 탑재해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팝업으로 이미지 명함이 나오고 그때마다 일정 금액의 광고 포인트가 회원들에게 자동으로 분배됩니다. 또한 자신의 폰에 저장된 명함 광고를 다시 보거나 광고 항목 중에서 필요한 제품 등을 신청하면 더 많은 광고 포인트가 추가 지급되는데요. 명함을 노출시켜 비즈니스 홍보 효과도 누리고 광고 포인트로 쏠쏠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앱 스마트넷으로 업무의 편의성을 높여보세요. 다음은 다양한 앱을 다운받으며 적립금도 쌓을 수 있는 앱 땡큐머니입니다. 회원 가입을 한 후 땡큐머니가 추천한 다양한 신규 무료 어플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데요. 앱을 다운받는 것 외에도 땡큐머니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광고에 참여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쌓인 포인트는 문화상품권과 팀캐시로 교환할 수 있으며 휴대폰 요금을 차감할 수도 있는데요. 3,000원 이상의 포인트는 현금 환급도 가능합니다. 신개념 리워드 앱 땡큐머니로 다양한 앱도 즐기고 알뜰한 앱테크 효과도 함께 누려보세요. 다음 매주 새로운 테마 앱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별별 앱입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아레너무 플러스의 조진혁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기자님 오늘 또 별별 앱에서 어떤 재미난 앱을 가지고 오셨나요?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참 자녀 교육은 교수도 별로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네. 아이하고 평소에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 학교 생활이 어떤지 학원 생활이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좀 파악하고 싶은데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 앱 시장에서는 부모님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앱들이 무척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자녀의 학교, 학원 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앱이나 자녀 학습 지도에 도움을 주는 앱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은 자녀 관리에 유용한 학부모 도우미 앱 3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네. 잘 모르는데 사실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정말 힘들다고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손이 안 가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만 하십시오. 네, 정말 오늘 소개해주는 이 앱들이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기대가 되는 첫 번째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중고등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이라면 내 아이가 네.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또 학원 수업은 빠지지 않는지 염려할 때가 많을 텐데요. 네. 이런 고민을 해소해주는 앱 클래스베리입니다. 클래스베리. 클래스베리라.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을 실제로 직접 찾아가서 뵙고 상의를 하고 싶지만
여의치는 않죠. 네. 뭐 시간 관계상 그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 이런 좀 불편함을 덜을 수 있는 앱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들어있습니까? 네. 이 앱은요,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사이의 소통을 활성화해서 즐거운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개발된 앱인데요. 네. 네. 자녀의 수업 출결 현황을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해주고요. 네. 또 내 아이가 수업에 제대로 참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겨서 선생님과 실시간 상담, 소통이 가능한데요. 네. 잘 몰랐던 자녀의 학교 생활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학업 지도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겠죠? 네. 이 밖에도 수업 진도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 자녀가 평가한 수업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옮기고 싶을 때 학부모가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 앱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 절대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 밖에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도 있을까요? 네, 이 앱은 사실 자녀들이 활용하기 좋은 앱인데요. 그런가요? 수업 시간에 늦지 않게 알람이 작동되는 시간표 기능이 있고요. 네. 또 반 친구 중 생일인 사람을 표시해주는 생일 알람 기능도 있고요. 또 학원 수강료 등을 깜빡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수강료나 교재비 입금 확인 메뉴도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이 매우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교나 학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자녀의 학교 생활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자녀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다음은 또 어떤 앱인가요? 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민 중 하나가 체험학습일 텐데요. 네. 체험학습. 네. 주 5일 수업제가 되면서 이제 주말마다 아이들을 어디로 체험학습을 가야 될지 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는 앱을 준비했습니다. 에듀 모두 체험학습입니다. 사실 체험학습이라는 게 그냥 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걸 준비해서 가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구체적으로 도와주나요? 네, 이 앱은 경기도 교육청이 창의 지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했는데요. 네. 경복궁, 창덕궁, 수원화성, 불국사 등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을 체험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GPS와 증강현실을 기반으로요. 학습자가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면 이를 화면으로 안내받으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요. 네. 백과사전식의 내용 열거가 아니라 사이버 해설사를 통한 친절한 음성 안내와 함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웹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체험학습을 떠났을 때 한층 재미있고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역사 체험이라는 게 의외로 또 딱딱할 수도 있는데 살아있는 재미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 앱의 부가 기능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 앱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풀어볼 수도 있고요. 게임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도 높여줍니다. 또 체험 일지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고 느낀 점을 바로 기록하고요. 이메일, SNS 등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체험 일지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생생한 학습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체험학습을 떠나려는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유용한 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대되는 마지막 앱 소개해 주시죠. 네.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물론이고요. 정서와 상상력을 키우는데 독서만큼 좋은 게 없을 텐데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내 자녀에게 필요한 좋은 책을 추천해주는 앱, 한우리 독서 추천 앱입니다. 사실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 좋은 책을 추천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부모의 중요한 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책이 너무 종류가 많아서 어떤 책을 자녀의 연령이나 관심도에 맞게 추천해 준다는 게 참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앱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좀 도와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앱은 독서 논술 교육 전문 업체가 만든 앱이고요. 네. 아이의 연령별, 발달 특징, 독서 성향 등을 고려해서 유아부터 초등 청소년 대상의 추천 도서를 추천해 줍니다. 네. 메인홈에서 연령별, 장르별로 원하는 도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네. 책의 교과 연계와 줄거리를 제공하니까 자녀의 책을 선택하는 기준도 제시해 줍니다. 훌륭하네요. 네. 더욱 돋보이는 것은 자녀가 읽은 책을 독서 통장 메뉴에 저장하고 기록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요. 네. 독서 이력 관리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자녀가 그동안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책에 관심을 보였는지 부모님이 편리하게 체크할 수 있겠죠? 사실 자녀분들한테만 좋은 책을 추천할 게 아니라 이 부모님들도 네. 같이 책을 읽어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자, 오늘 학부모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앱, 저도 매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조진혁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앱은 국회의원 광장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 없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 만큼 나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앱은 지역별, 위원회별, 교섭단체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편한 점은 이름을 검색하면 그 사람의 이력과 제안한 법률, 주요 행사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앱으로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쓰는 앱은 이지택시입니다. 이지택시는 일반 콜택시와는 달리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이지택시는 스마트폰의 기능인 GPS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이 어디 있든 데리러 옵니다. 먼저 앱을 실행하고 자신이 위치한 곳을 포인트하거나 또는 수동으로 위치 찾기 기능을 이용한 후에 택시를 호출하기 버튼 누르면 근처에 있는 택시가 5분 안에 오는데요. 택시 종류도 일반 택시와 모범 택시를 고를 수 있어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급하게 택시를 부르고 싶은 경우에는 이지택시로 콜하세요. 지스타 2013 그 두 번째는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열띤 커뮤니티 현장 비즈니스관 이야기입니다. 작년보다 41.3%나 증가한 1026개의 부스를 가득 채운 B2B관은 32개국 380개의 게임 관련 기업이 참여해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며 한층 글로벌해진 비즈니스관 그 현장으로 이무재 PD가 달려갑니다. 올해 지스타에서 눈에 띄는 점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기 위한 B2B 간의 입점 수가 상당히 크게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그 B2B 간을 찾아서 스타트업 업체들과 퍼블리싱 업체,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스타 B2B 간의 특징은 모바일 게임 기업의 참여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급성장한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규모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플랫폼 업체들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사전에 미팅 일정이 완료될 정도였고요. 전 세계 3억 건 다운로드를 앞두고 있는 라인을 앞세운 네이버 역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한국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는 만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서 오신 개발사들과 퍼블리셔들을 만나서 저희 네이버에 좋은 게임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회의를 거쳤고요. 곧 좋은 게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게임에 특화된 데이터 분석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이브락스의 활약도 눈에 띄었는데요. 북미 지역 퍼블리싱 업체인 퀴아트 게임즈와 앱애니, 임모비 등 유명 업체들과 미팅을 진행할 만큼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 게임 개발사, 그리고 일본 개발사, 그리고 또 해외 개발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 계약에 이르게 된 곳도 여러 곳 있으시고요. 그리고 다른 광고 회사나 클라우드 회사나 이런 회사들과 같이 이제 공동 사업 개발하는 안건도 여러 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이루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올해 지스타의 성과 중 하나는 글로벌 비즈니스 마켓으로 거듭났다는 점인데요. 해외 업체와 바이어들이 대거 B2B 간을 찾아 실제 계약이 체결되는 등 국내 게임 시장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애정 공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천룡팔부를 서비스하는 중국의 메이저 게임 업체 창류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창유는 중국에서 천룡팔부를 바탕으로 많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많은 전향을 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창유에서도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스타를 통해서 더 많은 모바일 게임을 한국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글로벌 마켓에서 국내 모바일 게임 브랜드를 알려왔던 게임빌과 컴투스도 한 식구답게 나란히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탄탄한 인지도 덕분에 해외 퍼블리셔들과 국내외 우수 개발사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밀리언 아서를 개발한 액토즈 소프트는 향후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모바일 산업 발전과 더불어 향후에는 글로벌하게 더 많은 국가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개발하고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게임 비즈니스와 기술에 대해 소개하는 지스타 컨퍼런스도 처음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브랜든 이리브 오큘러스 VR 대표도 키노트로 참석해 3D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오큘러스 리프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신작 게임 첫 번째는 크레이지 PC가 서비스하는 신작 스윙런입니다. 이 게임은 출시 일주일 만에 구글 플레이 신규 무료 카테고리 1위를 차지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공중 액션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체인 액션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어공주, 심청이 등 동화 속 8명의 공주들이 강력한 캐릭터로 등장한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캐릭터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된다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린 거리에 따라 총 1000여 개의 맵이 제공되는 스윙런에서 고득점을 향해 신나게 달려보세요. 다음은 디앱스 게임즈가 출시한 게임 레전드 오브 갓입니다. 레전드 오브 갓은 길드전, 월드 보스전 등 다양한 전투 시스템을 갖춘 RPG 게임으로서 온라인 게임에 버금가는 방대한 콘텐츠가 돋보이는데요. 개성 넘치는 4가지 캐릭터로 18종에 달하는 공격 스킬을 즐길 수 있습니다. 유저가 접속을 하지 않은 시간에도 경험치를 쌓아주는 휴식 시스템과 다양한 속성 성장 시스템 등 차별화된 재미 요소도 풍성한데요. 조합에 따른 다양한 전략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레전드 오브 갓으로 모바일 RPG의 진수를 경험해보세요.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포수 중에 한 명이었죠. 요기 베라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네. 야구 연기에서 참 많이 인용되는 말이죠. 야구가 9회 말 투아웃부터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정말 우리 인생도 마지막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실패로 좌절을 겪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니까 좌절을 딛고 다시 도전하는 자세를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패를 딛고 성공한 기업의 사례도 참 많이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앱 세상 역시도 앱 창업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 도전해서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낸 건 아니니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담만 받아도 카펫으로도 좋은 라텍스 매트리스의 커버까지 지금 받아가세요. 사망보다 더 큰 대비 현대해상 무배당 매달 받는 생활보장 보험. 첫째, 다쳐서든 아파서든 일을 못할 때 후유장애 보장.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장애 시 매달 100만 원씩, 상해는 더 크게 매달 500만 원씩 15년간 보장. 질병도 상해도 둘 다 매월 드리는 현대해상. 50% 이상 후유장애 시에도 상해는 5천만 원, 질병은 500만 원을 나눠서 드리지 않고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해드립니다. 둘째, 사망보장 일시금 지급. 후유장애로 누워있다가 사망하게 돼도 일시금으로 상해 사망도 1억 원 보장. 셋째, 처음 보험료 그대로 100세 보장 달성. 상해 1급 기준 20년 납으로 40세 남자 35,910원, 여자 34,260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보험료 그대로 납입기간 내내 한 푼도 오르지 않고 노후에 아파서 후유장애를 입으셔도 걱정 없도록 100세까지 길게 보장해드립니다. 지금 무료로 상담부터 꼭 받아보세요. 상담만 받아도 카펫으로도 좋은 라텍스 매트리스의 커버까지 지금 받아가세요. 이 상품은 가입 시 선택에 따라 일부 환급 및 순수 보장형으로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해지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계약 청약 이후 보험약관 미전달, 청약 미녹취 및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기존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